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보육정보 알아보기를 맡은 최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보육정보 알아보기 파트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베이비시터, 그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의 이해와 어린이집 적응하기, 또 이제 대체 양육자를 선택할 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돌봄 서비스와 베이비시터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역의 이제 양육 서비스, 그러니까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어린이집을 이제 이용하시게 될 때는 어떤 어린이집이 있는지, 또 이제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어린이집을 적응할 때 이제 어머님들이 도움 주실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양육자를 선택할 때에는 대체 양육자를 선택할 때 과정이나 이에 관련된 다양한 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이제 맞벌이 가정 등이 이제 위해서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이제 가족 행복 돌보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이 서비스를 이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자료는 아이돌보미.go.kr 등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서비스를 이제 관련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기간을 보실 때에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지역을 선택하시고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연락처 등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건강가정 지역에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이용 관련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이때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이때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은 이제 그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등 그 소득 수준의 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다양하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수준의 그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이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자기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봄 서비스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담고 있고요. 이때 이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또 이제 취업 부모의 지원, 그리고 이제 경력을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이 취업 여성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보시면 이제 개별 아동의 특성에 하고 아동 발달을 고려해서 아동의 집에서 이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취업 부모의 경우는 이제 심화나 주말 또는 이렇게 틈새 그 일시 보육 등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수요자가 원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의 경우는 이제 육아나 가사동으로서 이제 중도의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을 이제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해서 그 여성들이 그 육아의 전담 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그리고 종일제, 기간 파견 돌봄 서비스와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또 일반형 돌봄 서비스와 종합형 돌봄 서비스로 구분이 되고요. 종일제 서비스는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그 일반형을 보시면 일반형과 종합형은 만 3개월에서 그 11세 이하 아동을 이제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좀 다르고요. 이제 정부 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을 이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는 최소한 이제 그 2시간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동의 이제 등하원이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케어링 또 이제 숙제 지도와 같은 그 아동 그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사 활동은 제외됩니다. 종합형 돌봄 서비스는 그 똑같이 그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때 그 다른 점은 서비스 범위가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간단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아이들이 먹은 것에 대한 설거지라든지 이제 아이들이 쓰는 방, 그러니까 아이들 놀이방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3개월에서 만 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정부 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시간은 이제 월 200시간 정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으로 또는 이제 돌보미가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아이가 가기 때문에 이용 시간이 최소 6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이제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의 차이점을 보시면, 이제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는 이제 영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관 파견 돌봄 서비스와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관 파견 돌봄 서비스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제 학교 등에서 이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등에서 이제 요청할 때 돌보미가 파견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법정 전염성에 걸리거나 유행성 질병, 즉 이제 감기나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이용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환절기 때 잘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수족과 같은 그런 질병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럴 때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는 이제 그 정부 지원금이 있고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0% 이제 질병 완치 시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때 이제 구비할 서류로는 병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비시터란 그 시간제 또는 이제 종일 또는 이제 입주형 등 다양한 자녀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자격사항을 보면 이거는 이제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자격사항은 없고요. 이제 민간 자격증, 그러니까 한국자격개발원 등이 이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이거나 또 이제 그 주변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아이를 돌보게 하는 무자격자들이 지금 이렇게 베이비시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으로는 그래서 개인 또는 베이비시터 업체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비시터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거나 또 이제 베이비시터 업체를 통하거나 또는 이제 직거래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각각의 어떤 그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베이비 지인 소개를 했을 때 장점을 살펴보면 베이비시터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시죠.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을 이제 그 채용할 때 이용 수수료 등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분을 이제 해고할 때 또 다시 이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해고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좀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에 좀 노출될 염려 등이 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베이비시터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으로는 이제 그 혹시 이제 베이비시터가 조금 이제 사용하실 때 불편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불만 사항 등을 회사에 건의하실 수 있고요. 또 그랬을 때 이제 베이비시터가 교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점을 보시면 이제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고요. 이제 그럼 직거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직거래의 장점으로는 물론 이제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때 이용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제 단점을 보시면 이제 직접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전문성이나 경험에 관련된 어떤 면접을 통해서 베이비시터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베이비시터를 이제 구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셨을 때 그런 조금의 그 요금을 지불하셔야 되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이제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이제 기간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시행 기관으로는 전국의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 등을 지정해서 이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보를 이제 얻고 싶으실 때는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처럼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밑에 보시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지역 내 어머니집 근처에 다양한 시간제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기관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양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그러면 이용할 때 어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요,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모두 다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제 보육 아동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을 언제 이제 이용하실 건지 미리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을 하시면 이제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시고 이용 서비스가 끝난 그 시점에서 현장에서 이제 이용료를 결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보시면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이 영아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이용 부모에 따라서 좀 약간 다릅니다. 이제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양육수당을 받으시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양육수당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도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수당을 받으시는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때에는 본인이 모두 다 개별적으로 본인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양육수당 중 이제 전업주부일 때는 월 40시간의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양육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제 맞벌이거나 기간제 근로자거나 이럴 경우에는 월 80시간의 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지원금도 이제 상이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관련된 다른 기관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같이 살펴보면 일단 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곳이 되어 있고 위와 비슷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교육법에 있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과 유아 학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에 상응하게 이제 영어 스쿨이라든 농대 학고 이제 학원 등을 또 이용하실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를 지원받으실 수 없으시고요. 대신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 시나 군 또 구청장으로부터 이제 인가를 받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의 주 양육을 대신해서 영유아 보육법의 기준에 맞게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고 이제 아이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복지적 성격과 교육적인 보육과 교육의 그런 성격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시간을 보시면요. 일단 대상으로는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가 모두 이 서비스 대상이 되고요. 이제 장애 통합이나 또는 이제 초등 방과후를 아동을 위해서 시간 연장을 할 경우에는 만 12세까지 연장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운영 시간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간은 이제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평일 12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토요일은 이제 3시 30분까지 시간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별로 약간 이제 사전에 토요일을 이용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있으신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토요일 운영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보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 외에도 이제 24시간 이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 연장을 하는 어린이집 등 다양한 어린이집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은 다양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제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 해당하고요. 사회복지 어린이집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이제 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이제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기도 하고요. 이제 가정 어린이집은 이제 그 주변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아파트 단지 1층들 많이 이렇게 있으시죠? 이제 개인이나 또 가정에 준하는 그런 곳에 설치하는 이제 어린이집에 해당합니다. 이제 부모 협동 어린이집은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철학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하시고요. 이제 민간 어린이집은 기타 다른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때는요, 이제 그 아이사랑 포털에 들어가시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나 또 보육료, 또 이제 양육수당을 어떻게 받을 것에 대한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그 국가가 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가시면 이제 전국의 어린이집 정보 또한 그리고 다양한 보육 정책에 관련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외에 이제 지역에 있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들의 또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제 국가가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확충을 하는데 이제 지금의 이제 어린이집들이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도 많이 좋은 어린이집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우선 어린이집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정함으로써 지원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좀 없다 하면은 공공형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화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도 부모님들이 많이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렇게 관련된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요즘에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위반 사실이라거나 또 이제 평가이증 또 어린이집에 이제 그 공개해야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신데요. 이제 그 어린이집 공개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그 시설이나 현황 또 보육교 직원의 경력상 또 이런 현황들을 또 알 수 있으시고요. 보육 과정에서의 이제 정원이나 반현황 지금 몇 명이 정원하고 있는지 또 이제 연간 보육계획안 또 특별활동 이제 어린이집별로 시행하는 특별활동이 이제 몇 과목이 어떻게 어떤 시간대에 이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제 보육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육비용에서 보시면 보육료 수납액은 학과 이제 기타 필요경비 등이 있는데 기타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주 보육 외에 이제 아이들이 견학이나 그렇죠 특별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이제 그 시군구에서 다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같이 이것을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이 얼마인지 대한 것도 이제 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예결산 또 이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그런 관리들 또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 인증별로 항목별로 어떤 점수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이제 보육 정보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 아이들 방과후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그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린이집 밑에 이렇게 그 시군구 또 시도 또 어린이집 유형 특성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방과후, 그러니까 방과후를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과후 전담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정보는 여기 들어가시면 충분히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용 가능한 곳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그 자녀에게 할 일은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좋은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좋은 어린이집이란 어떤 어린이집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아이들의 급간식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영유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아이에게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유아를 위한 이제 급간식의 부분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식자재가 그 식자재의 납품처 연산지를 잘 확인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충분히 부모님이 좀 보시고 이제 선택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고시한 영유아 아동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사와 아동의 어떤 비율을 잘 맞췄을 때 그렇죠.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교사 영유아 비율을 맞춘 어린이집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청결하게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영유아에 대한 급간식과 또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 그리고 안전한 보육 환경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그 앞서 소개해드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평가 인증에 관한 하부 내용에 다 고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평가 인증에 이제 보육 환경이나 또 아이들의 그 건강 관련 이런 같은 정보들이 점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럼 어린이집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에는 우리 자녀의 기질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거리, 근접성에 대해서 보시고요. 또 이제 어린이집마다 또 유치원마다 이렇게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대상에 조금 포커스를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자녀의 연령 기질을 보시면 이제 어린이집마다 그 철학 운영하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에 주로 하는 철학이나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기질이나 연령에 맞는 그런 어린이집의 어떤 그 철학에 맞는 곳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근접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출퇴근하실 때 아이를 등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 시간이 길면 아이들도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원 시간 또는 이제 뭐 만 5세에서 7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주변에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학원 등원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비용 또한 그렇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육료 외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고시한 보육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보육료 부모님이 납부할 수 있는 보육료의 수준과 이제 기타 필요 경비의 수준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종류인데요. 이제 영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아들만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우리 아이가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하나고 이제 형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큰 아이까지 같이 한 곳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의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 시설 규모도 좀 보시고요. 이 외에도 어린이집이 이제 시간 연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 또는 장애 통합 프로그램 같은 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좀 보셔서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그 어린이집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린이집에 그 지원받는 아이 행복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카드를 아이 행복 카드를 만드시면 이 카드를 통해서 아이의 그런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상이기 때문에 보육료 신청한 날부터 가능하시고요. 신청하실 때에는 이제 등록지, 주소지가 있는 읍명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관련 구비 서류는 그 자료를 보시고요. 이제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으실 경우나 이제 그 아이돌봄 서비스 중에서 이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육료 또는 육아 학비를 지원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면 아이 행복 카드를 한번 발급해 보겠습니다.
아이 행복 카드는 그 보건복지와 교육부 공통으로 지금 2015년 기준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결제는 이제 방문, 어린이집에 직접 또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결제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는 이제 전화나 ARS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그리고 스마트폰 결제 모두 가능하십니다. 이제 카드 발급처 기준은 2015년 기준으로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셔서 이제 부모님이 편안한 곳을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보육료를 또 결제할 때 이거는 부모님이 꼭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어린이집을 출석 일수가 11일 이상 그 어린이집을 출석할 경우에만 보육료 전액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1일 이하에 이제 뭐 그 10날이나 뭐 9일 이 정도 이제 출석하게 될 때는 부모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일수를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보육료 결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어린이집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좋은 어린이집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을 했다면 이제 그럼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적응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에 준비할 단계가 있는데요. 그 아이 행복 카드를 먼저 만드셔야 되겠죠. 네, 그걸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신입어나 오리엔테이션 또는 입소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신입어나에 대한 부모님 OT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철학이나 운영 지침 또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간단한 입소 서류도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어린이집에 갈 준비물을 챙기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따른 준비물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간편한 복장을 준비해 준다거나,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단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일단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새로운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그리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육아휴직이 끝나고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 1세 전후가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영화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요. 아이들이 보통 7시 반에 오픈을 하죠. 그래서 7시 반에서 10시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등원을 하고요.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는 오전 간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이제 오전 간식을 친구들과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한 9시 전후에는 아이가 등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제 10시부터 11시 반 또는 이제 12시 즈음이 되겠는데 이제 영화들은 11시 30분 정도까지입니다. 이때 이제 오전에서 이제 교실에 있는 다양한 놀잇감 탐색이나 놀이를 한다거나 또 이제 실외에 나가서 다양한 이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은 11시 30분에서 먹기 시작해서요. 점심 먹고 나면 이제 뭐 기저귀갈이라든지 간단한 기본적인 이제 그 케어링하고 그리고 이제 낮잠을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낮잠을 자고 나면 이제 3시에서 5시 30분까지는 오전의 일과의 반복으로 교실 또는 실외에서 다양한 자유놀이를 하고요. 이제 집에 갈 귀가 준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이제 통합 놀이를 하면서 이제 교사들은 교실의 정리 또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이제 가정으로 귀가할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까지는 좋은 어린이집도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어린이집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훈련을 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어린이집 적응은 이제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이가 낯선 환경이잖아요. 이제 가정과 다른 낯선 환경에서 이제 불안 그런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이제 시간을 또 두고 어린이집 일과를 점차적으로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긴 있긴 하지만 보통 1주에서 2주에 걸쳐 진행되어집니다. 이제 처음 이제 부모님이 아이하고 이제 어린이집을 방문하셨을 때는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하고 인사 나누는 정도로 해서 아이에게 이제 그 성인에 대해서 이제 그 낯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이제 2일차와 이제 5일차 사이에서는 이제 보호자가 아이하고 이제 인접한 곳에 같이 있으면서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실에 안에 들어와 있다거나 또는 이제 그 교실 문 밖에서 부모님은 이제 그 아이를 좀 보시고 아이가 때때로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그 시선을 교환하면서
다른 아이들하고 편안하게 그렇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한 7일차 정도까지는 사실은 낯선 환경에서 이제 밥을 먹는다거나 낮잠을 자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이제 7일차 정도 돼서는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낮잠까지 자는 게 아이가 익숙해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린이집이 적응이 완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천천히, 물론 이제 아이들의 연령이나 기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천천히 그래도 시간을 두시고 적응하시는 게 이후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즐거운 경험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응 기간이 이제 동안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동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낯선 곳에 가면 적응을 했다 할지라도 뭔가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좀 보시면 일단 이제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 계속 울거나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다는 부모님 스스로도 사실은 믿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등하원 시간에 아이들이 그렇게 꼭 아픈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도 계속 아프네, 머리 아프네, 화장실 가고 싶네, 이제 그렇게 조금 칭얼대긴 하죠. 이럴 때에는 이제 아이한테 그렇죠? 부모님이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제 선생님은 여기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너는 여기서 굉장히 좋은 친구들, 아이들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낮잠 시간에도 울거나 이제 그렇게 부모님을 찾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등원 시간을 사실은 좀 지켜주셔야 합니다. 늦게 등원한 아이가 낮잠을 잔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등원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고요. 아이에게 약속한 하원 시간을 꼭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우리 그 부모님이 꼭 나를 데리러 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응석 부리거나 또 이렇게 자주 칭얼대는 아이들도 있죠. 이럴 때는 사실은 아이들마다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님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도 또 이 아이의 그런 조금의 어떤 응석 같은 것도 받아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소변 실수를 하거나 이제 젖병을 찾거나 그래서 퇴행 행동, 손가락을 빨거나 이런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부모님 간의 그런 의사소통하는 그런 대화 수첩 또는 알림장 등을 통해서 이런 적응 과정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어떤 변화 과정들을 교사와 충분히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을 적응할 때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이집이 어떤 내용들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은 일상적 양육, 그쵸? 아이들이 뭐 먹거나 또 잠자거나 배변하는 그런 다양한 일상 활동을 통해서 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그런 일상적 양육이 이루어지고요. 또는 이제 국가가 마련한 표준 보육 과정의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아이들이 지역의 어떤 기관들을 견학하거나 시리 활동하거나 또 이게 공공기관 간의 어떤 다양한 지역 연계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상적 양육, 그리고 표준보육 과정, 그다음에 견학 및 학습, 특별 활동도 어린이집의 프로그램들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표준보육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국가가 만든 영유아에게 아이들이 필요한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가 만든 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이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익히고, 이제 신체 발달은 운동을 통해서, 또는 사회성 발달은 이제 관계, 그쵸? 나와 친구, 선생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의사소통은 또 소통, 그쵸? 소통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이해는 탐구를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호기심을 갖고 알아가고자 하는 탐구,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해는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마련한 표준보육 과정으로 어린이집은 보육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양육하거나 또 집에서 또 양육하거나 대체 양육을 할 때, 이럴 때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를 집에서 이렇게 양육할 때는 가정 양육 수당을 보건복지부에서 받게 되죠. 이때는 이제 매월 25일 현금으로 양육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를 이제 어린이집으로 지원받게 되고요. 이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다고 할 때에는 유아 학비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외에도 맞벌이 또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요금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가정의 형태나 아이들의 그런 기질이나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가 또 어떤 지원이 우리 가정에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양육자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대체 양육자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대체 양육자를 선택할 때에는 이제 계획, 구인, 또 면접, 관계를 유지하는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계획할 때에는 어떤 형태를 할 건지, 그러니까 시간제를 할 건지, 종일제를 할 건지 어떤 형태를 먼저 좀 계획을 해보시면 좋고요. 비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정에서 납부 가능한 어떤 적절한 비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대체 양육자의 시간이나 이런 그런 이용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시고요. 돌봄의 장소 또한 계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돌봄을 할지 아니면 그 대체 양육자의 집에서 할지 그런 장소도 고민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구인 단계입니다. 구인 단계에서는 이제 그 지인의 소개로 할 건지 또는 이제 아파트 게시판 등의 어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게시를 할 건지 또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할 건지라는 단계의 그 과정들을 좀 선택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면접 단계입니다. 면접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그 대체 양육자인지에 대한 파악을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성이죠. 그래서 그 대체 양육자의 품성이나 인성이 어떤지에 대한 그리고 궁금한 그렇죠. 대체 그 양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좀 이때 하시고요. 또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채용 서류입니다. 간단한 그렇죠. 이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대체 양육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증명 서류들을 요청한다든지 그래서 간단한 채용 서류들을 좀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상황에 대한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시고 이때 또 한 가지 더불어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그 부모님이 직장이나 또 다른 곳에서 우리 아이가 양육되고 있는 그런 그 장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럴 때에는 이 단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혹시라도 이런 정기적인 또 비정기적인 어떤 모니터링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대체 양육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에 대한 상호 그렇죠. 그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 양육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적절한 존칭을 사용하고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간, 이런 장소, 그래서 그런 적절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때때로 우리 아이를 양육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등의 표현을 한다면, 그 가정과 양육자가 그런 신뢰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그쵸?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양육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꼭 적절한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양육자를 한번 면접하겠습니다. 대체 양육자를 면접할 때 이제 부모님께서 보셔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대체 양육자의 이제 품성, 그쵸? 무엇보다 중요하시겠죠. 그 다음에 돌봄에 대한 경험, 또 지식, 그리고 이제 비용, 정말 비상시 돌봄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사전에 먼저 그렇죠. 조율을 하시면 무엇보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성을 보시면 온화한 성품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자녀가 하루의 그 시간 동안에 보이는 다양한 행동들을 충분히 이제 양육자가 수용하고 아이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에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품성이 무엇보다도 온화한 성품이셔야 되고요. 가족관계 또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경험에서 보시면 일단 이 그 돌봄을 하신 대체 양육자의 연령동은 중요하시죠. 그렇죠? 젊으신 분이신지 나이가 있으신 분이신지 그렇죠? 젊으신 분이 있으면 경험은 적으시겠으나 그런 어떤 활동성이나 운동력에서는 좀 이렇게 좀 힘이 있으실 거고 그 나이가 있으신 분은 경험은 많으시나 이제 아이를 또 양육하는 거에 대한 또 육체적인 피로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령 또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녀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대체 양육자의 경우에 자녀가 이렇게 큰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대체
양육자의 자녀들 또한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하고 케어링에 도움이 되는 제2의 어떤 대체 양육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상황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죠? 다른 아이 또는 자녀 양육할 때 어떤 경험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입니다. 시간제 또는 종일제 이런 유형 형태에 따라서 비용을 얼마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일정 계약 기간에 약속된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직장 다니신 분 같은 경우에는 회식이나 출장 등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봄이 필요하게 되죠. 이럴 때 이 대체 양육자가 그런 시간에도 우리 아이의 양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어느 정도 합의를 하시는 게 그렇죠. 그런 비상시의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한번 면접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양육자를 면접할 때 뭐 이런 면접들을 좀 하시면 어떠실까요? 먼저 일단 자녀를 키우셨을 때 어떤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기셨는지, 그러니까 양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냥 자기 주변을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실 때 성인으로서 철학도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사실은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또 일정한 시간이더라도 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보챌 때도 있고, 때렸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실지, 그쵸? 이런 거에 대해 한번 물어보신다고 하면, 아이의 양육자와 대체 양육자의 어떤 그런 양육 철학에 대해서 아이에게 일관된 양육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물어보시고 조율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돌봤던 아이의 성향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마다 기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급한 아이도 있고요. 느긋한 아이도 있고 굉장히 외향적인 아이도 있고 소극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 양육자가 이전에 돌봤던 아이가 우리 아이와 성향이 비슷했다고 하면 훨씬 대체 양육자가 우리 아이에 대한 케어링을 더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물어봐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죠. 이제 야근이나 출장 등 그런 일정이 생겼을 때에도 돌봄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전에 그런 대체 양육자를 결정을 하실 때 비용에 대한 합의를 하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양육에 대해서도 비용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합의를 한다면,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합의를 한다면 이후에 이제 그렇게 추가적인 양육이 생겼을 때 훨씬 편안하게 이제 자녀 양육을 부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계속적으로 돌봐주셔야 되는데 이 대체 양육자에게도 또 갑작스러운 그렇죠 일을 생기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일정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 아이의 어떤 그런 양육을 어떤 방법으로 케어링이 가능한지, 그렇죠? 제3의 이 대체 양육자 외에 다른 어떤 자원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마다 기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기질과 대체 양육자의 기질이 다르면 굉장히 또 그런 것에서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양육자의 기질이 어떤 기질의 성향인지 성격은 어떤지, 그래서 이런 성향이 우리 아이의 어떤 기질과 성향과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물어봐서 그런 것들이 잘 조율이 되면 대체 양육자를 대한 성향을 알아보신다고 한다면 아이에게 적절한 대체 양육자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체 양육자를 선택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은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게 될 텐데,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님의 긍정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때 저희가 보통 이제 얘기하기로는 아이와 보내는 보통 2시간이 자녀의 품성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품성을 이렇게 만드는 동안에는 10,000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10,000시간은 하루에 2시간씩 또 주말에 한 8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만 5세가 정도면 10,00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이 낮에 또 이제
그 대체 양육자에게 아이를 양육을 부탁한다 하더라도 이제 아이와 전하는 그 2시간을 정말 얼마나 잘 지내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품성을 부모님이 충분히 5세까지는 만들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좋은 그런 품성을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내가 아이에게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부모가 행복하면 그쵸, 가족이 행복하고 또 그럴 때 자녀 또한 행복하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먼저 나 자신의 행복도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이 자녀 양육은 나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해주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지 못한다는 그런 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아이와 보내는 2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정말 적절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보육정보 알아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